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오늘도 투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금 투자가 정말 뜨겁습니다. 올해 안에는 온스당 4,000불을 뚫을 기세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와 못지않은 또 은의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YTD 기준으로 52%가 올라왔으니까 금이 한 44% 정도라면 10% 정도는 은이 아웃퍼폼하고 있어요. 일단 은에 대한 투자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고 보편적이진 않아서 투자자들이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금과 비롯해서 오래된 귀금속 자산입니다. 특히 은은 화폐나 보석이나 장신구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수요까지 갖춘 독특한 금속이죠. 현대에 들어와서 금은 주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는 반면에 은은 투자 플러스 산업이라는 이중적인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도 해서 최근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나 인플레이션 압력과 친환경, 전기차, 태양광 산업 확대 등으로 은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어요.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라 전략 자원으로서 은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역사적으로 금과 마찬가지로 은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기원전 수천 년 전부터 은은 금과 함께 화폐로 쓰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제국, 중국이나 조선시대까지 은은 국제무역의 주된 결제 수단이었고요. 19세기까지는 은본위제를 채택한 국가도 꽤 많았고요. 금과 함께 세계화폐 시스템을 떠받쳤죠. 또한 금은 주로 부의 저장 수단이었지만 은은 교환 수단 역할을 해와서 은과 금의 비율을 보면 역사적으로 평균 15에서 20대 1 수준 정도인데 현대에는 70에서 100대 1까지 벌어졌고 이는 은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금이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이라면 은도 마찬가지로 원자재 섹터에 들어가는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당연히 달러나 원화 등 법정 화폐 가치가 물가 상승과 함께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반면에 은은 물가 상승기에 가치가 보존되는 자산으로 금과 비슷한 역할을 하죠.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일어났을 때 은 가격은 단기간에 폭등했고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임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시장의 불안정성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과 환율 변동 그런 것들이 투자자들에게 안전자산을 찾게 만든다고 하면 금이 대표적인 자산이긴 하지만 은도 금 대비 저렴하면서도 유사한 속성을 지닌 대체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정책과 달러 방향성은 은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또 주고요. 달러 약세 국면에서는 은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또한 요즘에 보면은 은이 단순한 귀금속을 넘어서 또 산업 필수재라는 점이 오늘날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이 화폐 가치뿐만 아니라 산업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널리 사용되고 있어서 수요가 굉장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은이 태양광 패널에서 전류를 전달하는 도전제로 사용되고요. 태양광 발전소에는 수십 톤의 은이 소요되고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또 보이고 있어서 은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죠. 앞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 대두되면서 은의 수요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기차나 전자제품에도 은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 걸 아시나요? 은은 전도율과 열 전도율이 가장 뛰어난 금속이고 스마트폰,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배선 등에 필수적으로 쓰입니다. 또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은 소비량은 급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은은 5G 기지국, 고성능 반도체, 데이터 센터 등에서도 은의 전기적 특성이 적극 활용됩니다. 차세대 기술 인프라 성장과 함께 은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지겠죠. 그렇게 많은 산업재로 사용되는 은은 공급이 한정적이라는 부분까지 금의 속성을 똑같이 갖고 있는데요. 은은 금보다 지각 내 매장량이 많긴 하지만 채굴 속도가 빠르고 산업 수요가 집중되면서 공급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은 매장량은 약 53만 톤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고 현재 추세라면 20-30년 내 고갈 위험이 제기되고 있어요. 광산 구조를 또 보면은 은은 단독으로 채굴되는 경우보다 구리나 납이나 아연 광산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은 가격이 올라도 공급을 쉽게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산업재에 쓰이는 원자재들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산업에 쓰인 은은 회수하기가 어렵고 상당 부분이 영구적으로 소비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은의 희소성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투자처로서 은이 계속 조명받는 이유는 또 저평가되어 있는 아주 밸류에이션이 좋은 매력이 있는 자산이기 때문이죠. 금과 은의 비율이 아까 말했듯이 역사적인 평균보다 훨씬 높아서 은의 상대적인 저평가가 너무나 뚜렷합니다. 동일한 안전자산 속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진입 가격이 또 낮아서 소액 투자자에게도 매력적이고요. 하지만 은을 계속 사야 되는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 리스크도 분명히 있다면 은은 금보다 가격 변동성이 커요.
그러나 이게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가치를 올라가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이는 단기 투자자에게는 리스크는 맞지만 장기적으로는 높은 수익률을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은 ETF인 SLV ETF를 모아가고 있고요. 금과 은의 비율은 2대1 정도로 보유하면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금과 그 은의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서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줄이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리스크를 말해보자면 가격 변동성이 큰 것임을 알 수가 있고,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는 손실 위험을 감내해야 하고요. 그리고 만약 산업 수요가 둔화된다면,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면 경기 침체로 전자, 자동차, 태양광 수요가 위축될 경우에 은 수요도 줄 수가 있어서 침체가 온다면 은은 상대적으로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전도제 분야에서 은 대신에 구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기술이 발전할 경우에 일부 수요 감소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에 투자하는 이유는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전기차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고, 이에 따라 은의 산업 수요는 장기적으로 견조할 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부채 증가나 달러 신뢰성의 약화나 지정학적 갈등은 은의 안전자산 수요를 높일 거고요. 최근 여러 미국에 있는 주에서는 은을 화폐로 인정하면서 엄청나게 수혜를 또 받고 있기도 하죠. 일단 은의 컨센서스, 전문가들이 보는 향후 10년간 은 가격은 현재보다 두세 배 정도 상승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은의 버블이 낀다면 10배 이상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과 은의 비율은 역사적으로 평균 20에서 40으로 회귀할 경우에 금은 온스당 2,000달러일 때 은은 50에서 100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40불이 넘은 상태에서 3배 정도는 거뜬하게 상승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은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다시 한번 정리했을 때 산업적 수요와 안전자산 기능이라는 독특한 이중성과 저평가된 가격 구조와 한정된 공급, 또 친환경 기술 혁신 시대의 필수 자원으로서의 역할과 포트폴리오 다변화, 그리고 리스크 해지 역할을 합니다. 즉 은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라 21세기 굉장히 주요한 전략 자원이고 투자 기회를 제공해주는 자산입니다. 투자자는 은을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분산 투자를 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고, 다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